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방송을 제가 좀 늦게 키게 됐는데, 오늘은 업무적인 부분도 많고 상담도 많고, 오늘은 또 저희 특별하게 고객님들한테 지금 현재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뭐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이 회원님들한테 오늘 1개월 무상 서비스를 전부 다 가입하신 회원님들 전부에게 오늘 지원을 해드리느라고 오늘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마지막에 장막판에 왜 이렇게 떨어져?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난무하실 텐데 오늘 주식 투자 마을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보자. 홍콩발 악재가 열렸다. 혹은 홍콩발 악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이번 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중국의 연례의 제일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회 시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많은 고위 관리직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와 그리고 부양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얘기를 하고 회담을 하는 그러한 정치 이벤트인데 오늘 거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한층 더 불안감이 커졌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시장 분위기를 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은 빠르게 끝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보셔야 될 게 이 홍콩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홍콩에 대한 이슈인데 오늘 증시 아시아 증시가 홍콩이 5.56%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2000PT를 왔다 갔다 하다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맥을 못 추렸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까지 크게 망가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큰 힘을 못 썼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졌다. 사실상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막 반등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던 타이밍이었고,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이 조금 뭐 계속해서 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긴 했으나, 딱 이 무언가가 없었어요.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을 딱 땡길 만한 어떠한 이 도화선이 없었는데, 오늘 그 도화선이 홍콩에서 터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홍콩에서. 오늘 그럼 방송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꼭 시나리오, 장세, 지금 약세장 전환인지 강세장 부분인지를 꼭 맥을 꼭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매우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끝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2차 무역 전쟁이 발생을 했다. 1차 무역은 2018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어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너무나 괴롭게 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1차 무역 합의를 이루기 전에 그 1차적인 미중 무역에 대한 이 고조화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한 차례 망가졌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2차에 대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나스닥 상장 금지령을 내렸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강경하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라이센스 이 미국에 대해 뭐랄까요? 라이센스가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특허가 돼 있는 모든 것들은 중국 쪽에 딱 납품도 하지 마라. 그리고 화웨이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아예 일체 금지시키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왜냐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돌아옵니다. 미국의 대선이 돌아오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똥 쌌다. 왜냐면은 내가 싼 똥이 아니라 남이 싼 똥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비드 19, 이 우한 폐렴이 터졌죠. 그거를 막 안일하게 대처했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책임론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사상자를 발생시킬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상자뿐만 아니라 실업 청구 건수도 엄청나게 솟구치고 있는데 만약에 대선 때 11월 대선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상 최대로 2008년 금융위기 대공황 때 1990 몇 년도에 대공황 때 이후부터 실업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점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타겟팅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겟팅. 똥 싼 새끼 나와. 그게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똥 싼 새끼, 우한 폐렴,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만든 놈, 그리고 그건 모든 게 다 중국 탓이고 시진핑 탓이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탓이 아니라 중국 탓에 있다라는 것을 강경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조지고 부시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중국 그 양회 시즌에서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엔 진짜 투자자님들이 안전벨트 지대로 매셔야 돼요. 왜냐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신전쟁인 미중 무역이 한 차례 더 마찰로 인해서 또 싸우게 된다라면 이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하락장의 촉매 요소는 홍콩이다. 코비드 19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이 시각 중국이 지금 중국 정부가 양회 시즌 법안 논의 중에 직접보안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는 홍콩 내 반중국 정서가 점점 거세지고 있고 계속 내버려두면 피똥 싸게 될까봐 일국 양제가 2047년에 종료되는데 이 시한을 27년을 남겨두고 거의 폐지한 거랑 다름이 없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독자님들이라든지 고객님들이 계실까봐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한 독립적인 국가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지배가 15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해요. 150년 동안 무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이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홍콩이 나중에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갈 때 영국이 그냥 줬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영국은 여러 가지에 대한 약속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홍콩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영국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을 지킬 것. 두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으로서의 자유 경쟁을 지킬 것.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을 걸치고 나서 중국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최대 50년 동안을 유지한다라는 약속을 이행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양회 시즌 인민 그 정치회의에서 중국이 아예 빡 깨트려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서방에 대해서 국가들은 홍콩에 대한 독립적 위치, 대만에 대한 독립적 위치, 마카오에 대한 독립적 위치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따라서 중국이 지금 영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홍콩을 다시금 중국 자국의 주권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그동안 홍콩과 마카오와 그리고 대만에서 독립적인 주권을 약속을 받고 현재 법안으로서 지금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나라들의 거주하고 있는
이제 반중국적 시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서 중국과 그 주변의 중국 반중국 정부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시민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방 국가들도 덤벼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금 더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도화선이 터지게 됐다. 이거를 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엔 거세게 나갔어요. 왜냐면은 약속 안 지키네. 영국이랑 약속을 했는데 니들이 홍콩을 건드리면 나 니들한테 강력한 제재로 더 조진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에 대한 마찰이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더 살펴볼게요. 국가보안법 내용이 그러면 뭐가 들어있냐?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라든지 국가 기밀을 누설한다든지 국가 분열을 유발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들이 있었을 때에는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홍콩으로. 근데 홍콩 재정 초안을 중국 쪽에서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홍콩의 헌법 23조에 의거하면 홍콩은 스스로 국가 분열, 반란에 대한 선동, 정부 전복 등의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이게 잘린 것 같아요. 금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반정부 단체 반발이 일파만파 커질 예정. 제가 말을 하다가 약간 흐름이 깨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홍콩은 스스로가 중국이 아닌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가진 홍콩 법안으로서 국가 분열이라든지 반란 선동 정부에 대한 전복 행위들을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그 법률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성문화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홍콩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를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이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이 너희 입법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그건 주권에 대한 도전이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반정부 단체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질 예정이다. 저번에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등으로 인해서 홍콩 아주 시위를 거세게 했었고, 그를 통해서 아시아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가 셧다운에 들어가고 아예 멈춰버린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전인대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국가보안법 의결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냐? 역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영국이 아편 전쟁 때 중국이 패해버리고 영국이 그 남만 지역,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홍콩 식민지로 지배를 시작을 했다. 그거는 150년 동안 지배를 시작을 했고 중국 영토로 1997년도에 복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150년 동안 식민지의 지배 아래 있다가 고작 1997년도에 중국의 본토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공짜로 주진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고, 따라서 이러한 규약은 50년 동안 일국 양제 체제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홍콩은 반환에 성공했다. 일국 양제는 한 개의 국가 안에서 두 개의 체제를 말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나의 본토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외국의 식민 재배 아래 있었고 여러 가지 협정들로 인해서 따로 독립된 국가로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자체적인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반정부 시위 격돌과 이를 응원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중국과의 격돌이 앞으로 크게 있을 전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진짜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고 홍콩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면 매우 강력한 대처를 보여줄 거다라고 엄포를 내비쳤고,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에 대한 전쟁이
앞으로 신냉전으로 도입한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트레이더 사이에 완전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켜버렸다.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푸시해서 막아버리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지금 여러 가지 뭐 화웨이 제재,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넘어서서 이건 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의 사안을 이 내정에 대한 간섭이 있는 거죠. 내정 간섭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자존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 내의 일인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거다. 지금 대만과 홍콩, 마카오는 독립적 주권을 원하고 있고 반중국적 시위단체들이 그거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현재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무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가적인 정치적 신냉전을 우리 트레이더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즉 대만이든 홍콩이든 마카오든 독립적 국가로서 있는 게 서방 국가로서는 유리한 이점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특히 이 국방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이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서방 국가들은 대만과 이 마카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을 응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목조목으로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조지기 시작했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미국과 러시아 핵 군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라라고 또 논의 중에 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19은 거의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은 트레이더의 발목을 잡니다. 화웨이 조지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 가지 수출 문제 그리고 뭐 이 나스닥의 상장을 금지하는 제도 금융 거래를 단절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 무역 거래를 단절시켜 버리고 이제 하물며 중국을 국방적인 부분, 이 전쟁적인 부분,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대목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트럼프 행님이 진짜 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찐이다 완전히. 이렇게까지 중국을 조져놨던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하지만 엄청나게 중국을 경제적과 무역과 지금 또한 이러한 국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처음이다. 미국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구체 협정에 중국 포함시켜라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수를 줄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이 장거리포 미사일을 이 운반 수단을 제한하고 이 만드는 거를 제재하는 것들에 대한 협정에서 중국 또한도 포함시켜라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협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엄청 심하고 특히 또 영공개방도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영공개방 탈퇴. 아 진짜 무서운 건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좀 쫄이기 시작을 하죠. 영공개방도 탈퇴했다. 이 영공개방 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무장 항공기. 뭐 총을 싣지 않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예 없는 그냥 오직 정찰용 비행기가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정찰을 하고 촬영을 할 수 있게 촬영을 하지 못하게끔 막은 영공 개방도 지금 현재 탈퇴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우리가 상공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국가 차원을 촬영을 하고 지금 현재 보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공 개방도 탈퇴를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공 개방 탈퇴를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또한 이 또한도 좀 국가 차원에서도 또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버스에다가 ETF 인버스에다가 계속해서 투자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이러한 생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초점에서는 지금 볼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투자에 대한 스타일과 여러 가지 방식들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리딩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이 뇌동매매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뭐 완전한 투자에 대한 실패라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시나리오가 변경됐다든가 이 투자 종목에 대해서 뭐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소멸이 된다면 빠른 손절이 맞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신뢰와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이 수익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종목을 찾아 나서야 된다, 투자자들이. 지금 뭐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중국 화웨이 중국 업체의 장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추가적으로 5G 클린 패스를 구상을 하고 있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화웨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5G 이 통신 장비 또한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수입을 금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산업들이 이러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이러한 제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야 되는 종목들은 피해가야 되고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주춤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시금 이 반등폭을 꺾여서 그 전에 저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과연 이러한 제재 조치로 인해서 한순간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자동차 부분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전하게 하락폭을 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요번에 17%가 조금 더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뭐 매출 부분에 대해서 타격은 입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란 말이에요. 장비, 부품과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반도체 칩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업이 종국적으로 망할 산업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 거시적인 전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면 그냥 잡주 투자하고 존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업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율,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지루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들로 매일같이 조지고 싸우고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반등폭이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기적인 전략으로서 내가 투자를 하고 만약에 저가에 대해서 조정폭이 들어와서 내가 이 기업을 믿고 또다시 비중을 키우고 목돈이 되고 시장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지고 이게 제재들이 서서히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국 경기 지표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나왔는데 전부 다 상회하는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 따라서 코비드 19에 대한 피해만큼은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간다면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 국가적 부양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거는 문우신 장관이 추가 부양 패키지 필요 가능성을 발언을 했고, 내년 미국 경제가 다시 위대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일본 또한도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고 유럽에서도 추가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중무역에 대해서 악재들은 많지만, 그리고 단기적인 그러한 투자 심리를 위축될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호적인 호재들도 증시를 부양을 해주고 있고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냥 죽어라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반도체에 대한 찌라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객님들이 주식 투자 마을 어플에 꼭 참고로 하셔서 제가 파일이라든지 자료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정리를 하지만, 홍콩의 입법 관리를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홍콩 측의 그런 주권을 중국 이 양회에서 법안을 제안을 했고,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리고 홍콩 법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만약에 피해를 준다라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중국을 제재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이 고조가 됐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미중 무역에 대한 우려가 터졌고, 홍콩 지수는 5%대까지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러한 홍콩발 악재 때문에 홍콩 게이트가 열리는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증시가 많이 다운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중 초반에 5%대까지 마감이 됐는데 서서히 회복돼서 다시금 반등폭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증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 심화가 중기적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객님들한테 1개월 서비스를 무상으로 드린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저도 고객님들도 서로가 보완을 해가면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뿐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과 좀 안정적인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주식 투자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